정치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 사회 대표적인 정치적 편견이죠. 의원 정수 축소론을 분석해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원 정수 지금 뭐 300명인데 늘려야 된다, 확 줄여야 된다, 뭐 팽팽합니다. 예, 사람마다 생각이. 근데 국민들 대부분이 조금 의원 정수 줄이자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심하면 7, 80%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세비만 왕창 가져간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자, 뭐 의회 무용론도 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의원 정수 축소론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할 일도 없고 싸우니까 예. 세금만 축낸다. 줄이자. 세금 낭비도 줄어든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근데 저는 이러한 주장이 역사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특히나 일반 시민들에게 더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론이 왜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한지 좋은 정치에 대한이 결코 될 수 없는지 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 아마 생각 안 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의원 정수 축소가 잘못된 생각인지, 왜 의원들 수를 늘려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 중점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 아마 이 방송 나가면 허 대표 생각에 좀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항의 전화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덩달아 저 의원들 다 줄여야 돼 이런 주장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의원 정수 축소론,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의원 숫자를 줄이면요. 네. 오히려 의원 1인의 기득권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국회가 지닌 권한이 100이라고 치면은 의원이 100명이면은 1인당 1%의 정도 권력이 있지만 10명이면은 1인당 10%의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숫자를 줄이는 비율만큼 의원 1인의 기득권이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국회가 지니는 행정과 예산 감시 기능 자체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현역 정치인들에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신진 정치 세력에게 불리하죠.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의원 정수 축소가 보통 시민들 삶에 유리할지 냉철히 따져봐야 했고요. 네. 그리고 의원 숫자를 줄이면은 의원 1인당 배정된 일반 시민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의원 1인당 뭐 17만 명이면은 의원을 줄여버리면은 이제 30만 명으로 늘어나 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시민들 개개인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만 살펴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렇네요. 예. 의원 숫자를 줄이면 그 의원 1인의 기득권은 커지고 권한도 커지고 시민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 정수 축소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숫자를 줄이면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입법부의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재벌, 관료, 검찰, 군대, 사법부 등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건강하게 시민들이 어떻게 감시하고 힘의 균형을 만드는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이 거대한 공무원 조직인 행정부가 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견제하는 역할이 바로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국회의원 한 명이 감시해야 할 정부 기관과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럼요. 근데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 감시가 잘 안 되겠죠. 특히나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요, 의원을 로비하기 쉬워집니다. 그렇죠. 10명 로비할 걸 뭐 5명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국회에 그 상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분야 상임위원회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네. 이 상임위별로 국회의원이 20명이 배정이 돼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라고 칩시다. 교육 관련 법안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원회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라고 이 분야별로 또 쪼개요. 이른바 소위. 네. 소위라고 하는. 그러면 소위원회 의원들이 6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3명 정도 로비하면 그 찬성 반대가 뒤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두 명만 로비하면 한두 명만 로비해버리면은 이제 그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즉 숫자가 줄어들수록 부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1인당 권력은 더 커지게 되고 무엇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 행정부 대표적으로 뭐 행정부 공무원 집단 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보통 시민들의 손해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 그 세비, 그 세금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숫자 줄이면 최소한 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경비, 이 세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2022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습니다. 네. 600조가 넘는데 네.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직간접적 경비가 이제 보좌관 인턴 비용 9명까지 쳐가지고 한 7억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잘해서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낭비성 예산을 잡아내면요. 이 가성비가 남는 장사일 수가 있죠. 이거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 넓다 보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여러 시군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시군 2개 이상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 예. 1인에 대한 유지 비용이 7억이라고 했을 때 과연 비싼 비용이냐. 예. 안동 예천만 해도 이 중앙정부랑 상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대마 산업과 관련된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가 그렇다면은 시군의 어떤 행정부 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비싸지가 않고요. 물론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1인당 세비를 줄이고 그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좀만 다르게 보면 이게 남는 장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네요. 비싼 경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 7억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원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세비를 줄이고 숫자를 늘리면 오히려 이게 남는 장사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생각 국민들은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의원들 뭐 그 밑에 보좌진들은 결사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자꾸 늘려가야겠죠. 그렇죠. 예. 자, 의원 정수 문제가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지역 더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우리 지역 선거구 지키기 위해서 머리띠 메고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은 기존의 뭐 안동, 예천, 의성 이런 지역은 사실 그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의 지도자들이 의원 정수 문제는 여론의 눈치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지역 선거구만 어떻게든 지키고 보자는 식인데 저는 이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시대 경북 북부 지역민들 위해서는 의원 정수 축소 더더욱 도움이 안 된다. 좀 지역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은 더 좀 절실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의원 정수 축소론 이 문제점이 많은데 결국 많은 시민들 공감대가 있어야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움직여야 될 텐데 자, 의원 정수 축소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과거 뉴질랜드에서 시민들의 주도로 이 선거제도 개혁을 바꿨을 때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라는 구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축소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가 축소가 되고 기존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예. 그에 반해서 의원 정수가 확대가 되는 것은
심부름권이 늘어나는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고 행정과 기업 권력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은 의회가 탄탄해야 되고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일꾼을 더 많이 쓰자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의 더 많은 권리를 위해서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네, 이 구호 아주 인상 깊은데요. 결국 정치 개혁이 되려면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고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뒷받침돼야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촉구하고자 700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때 슬로건이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다입니다. 네. 그래서 기득권 정당과 국회가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게 하려면은 시민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원 정수 축소를 정치개혁이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좀 문제제기해 주시고 네. 또 술자리에서 가면은 막 이런 얘기 많거든요. 어떤? 야, 우리 정치 바뀌어야 돼. 네.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돼 하는 분들에게 그렇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좀 사석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을 모아서 좀 큰 변화, 더 나은 정치 함께 이루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의원 정수 축소론의 문제점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원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그 의원 1인의 기득권이 커진다. 권한만 커지게 되는 거고 지역 대표성도 줄어들게 되고 시민들의 권리도 축소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